부산 지역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주요 격전지의 대진표가 완성됐고 경선 지역은 본선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장군 지역 어민들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피해 범위 재조사 용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부산 주요 격전지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공천을 확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약 2주간 본선만큼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갑, 해운대구 갑, 기장군 지역은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먼저 부산 진구 갑 지역.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단수 공천을 받은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서은숙 전 부산 진구청장이 맞붙습니다. 해운대구 갑 지역에서는 주진우 전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본선을 직행한 홍순원 전 해운대구청장과 대결합니다. 기장군도 현역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단수 공천이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최태용 전 지역위원장과 리턴 매치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후보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치열한 경선이 펼쳐집니다. 부산 진구 을, 금정구 지역은 오는 26일과 27일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치러집니다. 부산 진구 을 지역에서는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현역 이현승 국회의원이 본선 진출을 두고 경쟁을 벌입니다.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 전 부산시의회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금정구 지역에서는 김종천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현역 백종원 의원이 경선을 치를 예정.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경선을 거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고 맞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령도구 지역과 해운대 을 지역, 서구동구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대진표 확정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중구 영도구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는 28일과 29일 박성근, 조승환 후보가 경선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월 초쯤 박영미, 김비호 후보가 경선을 거쳐 적임자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역 김미애 국회의원이 본선에 직행한 해운대구 을 지역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이명원, 윤용조 후보가 3월 초 경선을 치러 본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구동구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최영욱 전 동구청장이 단수 공천을 받고 지역을 누비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 후보 심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6일 기장군 지역 어민들이 부경대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장군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피해 범위를 재조사하는 용역을 부경대학교와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 산정과 관련된 용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07년 첫 번째 용역을 부경대가 진행했는데 어민들은 해당 용역에서 피해 범위가 축소됐다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 용역을 전남대학교가 진행했고 피해 범위가 첫 번째 용역보다 넓게 나오자 한수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대위는 한수원이 첫 번째 용역을 진행하며 논란을 초래한 부경대에 또다시 재조사 용역을 맡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남대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경대학교가 보상 지연 사태를 불러왔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6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어묵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설비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내부에 있던 작업자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튀김유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국내 첫 여성 도선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에 국내 첫 여성 도선사가 배치돼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도선사 구슬 씨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선사 항해사와 외국 선사 선박 선장, 한국 최초 여성 선장을 거쳐 도선 수습생 시험에 합격하고 부산항에 배치됐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총 53명을 선정해 대당 500만 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LPG 신차 구입 보조금과 함께 조기 폐차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접수실.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혼잡스럽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탓입니다. 응급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교수들이 채우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9 구급 차량으로 응급 환자 이송 시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응급 환자 병원 이송 지연은 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건은 병원을 찾지 못해 경남과 울산 등 타 시도로 이송됐습니다. 사설 구급차로 응급 환자를 이송할 경우 지연은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실 쪽은 다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락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기존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엄청 좀 불편하고 불안하죠. 아파서 다 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예약 변경 계속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안내실에서. 이처럼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오는 29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대학가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유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올해도 대학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경남 지역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도 특성화와 통합을 내세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입니다. 지난해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지만 1차 관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굵직한 정부 정책 사업에 성정됐던 만큼 창원대의 글로컬 대학 탈락은 충격이었습니다. 창원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새로 취임한 박민원 총장을 중심으로 올해 글로컬 대학에 재도전합니다. 올해 유치 전략은 특성화와 통합. 창원대는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함께 울산과학기술원, 이른바 유니스트와 같은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또 거창과 남해 등 도립대학들과 대학 이름은 공유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운영하는 미국 주립대 형식의 통합도 준비합니다. 특히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데 대학이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유치를 막아내고 외부 우수 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할 때부터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2차 공모. 경남에서는 창원대를 비롯해 인제대와 경남대 등이 도전에 나섭니다. 글로컬 대학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창원대가 내세운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000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 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현장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호소하면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법으로 규정된 국민보건의료보호를 1순위에 두고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강수량 증가와 동절기 우천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나배 연간 평균 농도가 대기 환경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0.5 마이크로그램의 약 1.9%인 0.00969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도 0.0145 마이크로그램과 대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용도 지역 중에서는 공업 지역에서 5개 중금속인 니켈과 크롬, 망간, 철, 구리의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는 26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업무 동원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선거 공보물 발송 등은 선관위 업무라며 지방 공무원에게 대행하지 말고 선관위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사무에 공무원 강제 동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과 성산구 천손동을 잇는 가칭 제2안민터널의 명칭이 석동터널로 확정됐습니다. 석동터널 명칭은 시민선호도 조사와 창원시 지명위원회 등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 결정됐습니다. 통영시가 올해 거리의 악사에 참여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버스킹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통영 악사와 춤꾼, 섬악사, 통제 영악사로 공모 기간은 26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거리 공연을 펼칠 수 있는 통영 지역 개인이나 단체면 누구나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표 관광지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버스킹 공연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7팀이 40여 차례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